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써니 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도대체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써니 교사가 준비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도대체 차이점이 뭐야? 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제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을 보다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류는 무려 6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국립, 시립,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흔히 말하고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어요. 장점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해요. 단점은 이제 우수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꼭 미리 대기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성화 활동 같은 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 운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또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당황스러우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농어촌 어린이집이나 뭐 장애아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인 어린이집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세운 곳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세워진 곳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같은 종교를 가진, 같은 종교의 색깔을 가진 이 어린이집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비용, 이제 건물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료가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이곳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블록이라든지 오감 활동이라든지 이런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을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민간 어린이집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해야 해요. 삼성 어린이집이나 푸르미 어린이집 같이 큰 재단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적인 측면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 정원의 3분의 1이 그 기관 근로자의 자녀여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게 돼요. 아파트나 빌라 1층에서 많이들 볼 수 있고 집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해하는 반면 원장님이 교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청결위생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어린 연령이 많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에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게 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서 만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보육은 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생태교육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운영 방침이나 뭐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곳입니다. 제가 친한 선생님이 실제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반 어린이집 시스템이랑 많이 조금 차별화가 돼요. 많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직접 그 선생님을 모셔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떠한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많이 어려요. 그러면 굳이 유아반까지 운영이 되는 큰 원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열감기 같이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엄마처럼 이제 보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아교사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사가 자주 바뀌는 곳은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 채널 아트 문구를 보시면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행복한 교사인데요. 거의 대부분 교사가 자주 바뀌는 원은 원장님이 교사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이제 또 그대로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게 돼요. 예를 들면 아침부터 원장님이 교사를 이렇게 뭐 회의 시간이나 뭐 그럴 때 혼을 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그 교사분이 아이에게 계속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하게 될까요? 사실 사람인지라 참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원을 선정하실 때 교사들이 얼마만큼 자주 교체가 되는지, 오래된 교사는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탭에서 어린이집을 찾으신 후에 그 어린이집을 클릭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는데,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현 기간 근속 연수를 알려줘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그 기간을 먼저 보낸 부모님이 만약에 주변에 계시다면 직접 교사들 교체가 얼만큼 자주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어린이집을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사를 만나셔서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 스크래치 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워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갈지 정했다면 이제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는요, 입소대기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써니교사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꾹, 구독 버튼 꾹.